집을 짓기 전에는 남편이 이렇게 효자인지 몰랐다네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욕실에 담겨 있는데요.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까지 했냐. 환경이 바뀐 덕분일까요? 남편이 좀 이상해졌답니다. 여기 오고 나서부터는 바깥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깜짝깜짝 놀랬죠. 아내는 요즘 놀랄 일이 참 많다죠. 오늘은요, 집을 지으면서 달라진 남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 집에서 느꼈던 이 좋은 기운 때문에 좀 바뀐 것 같아요. 집은 어떻게 남편을 바꾸어 나왔을까요? 남편이 주택으로 이사 오고 나서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찬바람에 코끝이 시린데요. 추운 날씨에도 멈추지 않는 소장님의 집 탐구. 오늘은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합니다. 집은 사람의 신체와 비슷하다고 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남편분한테 맞춰져 있대요. 어떤 남편이 지은 집일지 벌써 궁금한데요. 가만. 저기 보이는 저 집 같죠? 아, 이 집이 참 특이한 게 겉모양은 단순하고 또 간결한데 이 아랫부분이 마치 기단 같아요. 이 지금 하얀 기단 위에 얹혀 있는 한 층짜리 집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단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2층이 굉장히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보통 2층 집을 만들 때 이렇게 1층을 담하고 집의 외벽하고 통합을 해서 처리를 해주면 효과가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이 2층 집을 또 살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외벽과 하나로 연결된 담이 2층을 입체적으로 돋보이게 해준다네요. 참 요 앞에 센스, 감각이 있는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대문. 앞에 약간의 캐노피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2층을 살짝 이렇게 내미니까 어떠세요? 차양이 없지만 차양의 역할을 하죠. 그게 또 하나의 이 집의 세련된 포인트입니다. 하얀 담장 위에 살포시 얹어 있는 2층 건물이 멋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대문에 그늘도 만들고 비도 가려준다니 정말 실용적인 아이디어네요. 이 집 주인장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했는데요. 아우, 인상이 참 푸근하신데요. 지금 선생님 댁에 대지경계선이 지금 여기 네네, 여기 맞습니다. 여기고 이 안으로 이만큼 이 벽을 집어넣으신 거네요. 네, 네. 주차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여기에 외벽에 담을 높이 쌓기 위해서 또 공간을 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안으로 또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의뢰드렸던 건 프라이버시를 좀 지킬 수 있게 해서 담을 높여달라. 담장을 높여 사생활을 보호하고 양보한 공간만큼 주차 공간을 확보했죠. 이렇게 차고문을 열면 마당이 더 환하고 넓어 보인다네요. 그리고 저희 입구에 단차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단으로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일반 계단식으로 하면 좀 밋밋하고 예쁘지 않잖아요. 계단에 약간 멋스럽게 좀 내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계단 사이사이에 LED 조명을 설치해가지고 밤에도 위험하지 않게. 밤만 되면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계단 덕분에요. 어두운 밤에도 집을 찾는 게 어렵지 않고 발을 헛디딜 염려도 없다는군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계단이 안내하는 대로 대문을 지나면 아담한 마당이 반겨줍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이 내부는 노출 콘크리트고 또 그리고 아까 그 하얀 벽이 안으로 싹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1층은 하얀 벽이 연결이 되고 2층은 아까 밖에서 봤듯이 콘크리트 그 벽돌에 타일로 마감이 됐는데 근데 이렇게 재료를 또 구분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부모님을 모시고 2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아,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부러 아유, 대단하시다. 저희가 얹혀 사는 거일 수도. 그러고 보니 좀 더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단 같은 역할을 하고 거기에 두 분이 얹혀 산다. 그렇군요. 서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외벽의 마감을 다르게 해서 공간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마당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보이는데요. 뒤에 보니까 두툼한 텐마루가 하나 있네요. 옛날 그 어렸을 적의 어떤 마루의 느낌, 뭐 평상의 느낌 그런 걸 좀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텐마루를 만들었습니다. 야,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집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 남편분을 만나신 그 저는 정말 네, 정말 행복하죠. 이런 면이 있는지는 이 집에 와서 알았어요. 처음으로. 그 전에는 그럼 모르셨다는 얘기죠? 저는 전혀 몰랐어요. 추리를 장식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진 마당은 남편의 작품이라네요. 이렇게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인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답니다. 집을 짓는 동안 아내는 남편의 새로운 모습에 깜짝 놀랐다죠. 원래 이렇게 막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꼼짝도 안 하고. 내향적인 성격에다가 집에 오면 움직이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한 번도 움직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과연 설마 또 내일이 되나? 그랬는데 완전히 달라져서 정말 여기 오고 나서부터는 정말 열심히 마당도 쓸고 바깥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바깥일을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어요. 맨날 깜짝깜짝 놀랬죠. 뭐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달라졌는지 샅샅이 집 구경 좀 해봐야겠습니다. 와, 현관이 야, 되게 좀 널찍하네요. 근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뭐 사과 배 먹은 것처럼 이렇게 속살이 보이는데 거기 옷걸이가 3개 있네요. 그리고 요 아래는 그러면은 이 아래는 이제 딸아이나 부모님이 앉아서 이제 신발 신고 벗고 하기 편하도록. 그래요? 예, 그래서 약간 벤치처럼. 오, 이렇게. 좋다. 저 한번 앉아봐도 돼요? 네. 야, 신발 이렇게 하고 하기가 네, 굉장히 편하시죠? 편리하네요. 네. 연로하신 부모님과 아직 어린 딸을 배려해서 만들었다는데요.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외출할 때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일상은 더 편리해졌답니다. 현관을 통과하면은 복도를 따라 1층의 생활 공간이 이어지네요. 1층 공간이 보니까 밖에 있는 이 하얀 벽이 그대로 안으로 싹 이렇게 밀고 들어왔는데 여기는 주로 저희 이제 부모님이 머무시는 공간으로. 그래서 이 공간을 좀 더 밝고 그다음에 따뜻한 느낌이 나도록 저희가 꾸며봤어요. 보시면 2층 높은 천정 부분에도 네, 창이 하나 뚫려 있어서 채광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했습니다. 밝구나. 네. 부모님이 8순이 넘으셨다면서요. 이렇게 화사하고 아늑한 집이라면 몸도 마음도 참 편안하겠어요. 그러면은 혹시 부엌은 같이 공유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어머님의 부엌이고요. 네, 제가 여기서 그냥 같이 얹혀서 일단은 사용하고 있고요. 얹혀서요? 네, 제 부엌은 2층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원래요, 2세대 동거형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점이 뭐냐면은 부엌을 따로 만들어 드려야 돼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요구했던 게 어머니도 분명히 본인의 부엌을 가지고 싶으실 거다. 여자한테 부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좋은 본인만의 부엌을 만들어 드리고 저 또한 저만의 부엌을 있었으면 좋겠다.
최신식 주방을 갖게 된 시어머니는 요즘 요리하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 없다네요. 덕분에 며느리도 얻어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겠고요. 다 그냥 넣는데 간이 딱 맞지? 완전 맛있어요. 이거 할 적에 배를 조금 넣으면 맛있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네. 아, 되게 금방 간단히 만들어지네요. 제일 쉬운 게 이거야. 시어머니의 손맛으로 뚝딱 차려준 한상. 정성이 가득 담긴 집밥인데요. 매일 함께 밥을 먹는 동안 가족들 표정도 더 밝아졌답니다. 맛있네. 맛있다? 간도 안 보고 온 거야, 이것도. 날씨가 추워졌잖아. 응. 자는데 어땠어요? 안 추워. 안 추워? 괜찮아? 따뜻해? 여기선 잠 잘 와. 저기서 잘 때는 하루 저녁 몇 번 깨는데 여기서는 난 한 5시쯤 깨. 여기서 따뜻해가지고 좋으신 건 할아버지요. 제일 좋은 건. 그럼. 난 추운 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따뜻해서 뭐가 제일 좋으냐고. 따뜻해서 좋은 건 좋은 거지. 아들 며느리한테 고마운 거지. 예전에는 겨울에 추웠냐고 물어봐도 부모님은 괜찮다고만 하셨다죠. 주택인데 옛날에 진집이라서 그냥 이렇게 벽돌 하나씩 이렇게 세워갖고 진집이라서 거기도 추워요. 40년 전에 진집이라. 옛날 집을 헐었더니 벽에 단열재가 하나도 안 들어있더랍니다. 그러니 세상에 집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부모님이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80대가 되시니까 부모님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늑한 집에서 노년을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언젠가는 당연히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언제가 되느냐가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같이 모시는 거는 조금 서로 다 부담스러울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단독주택이라면 지금 모셔도 상관없겠다. 부모님의 공간을 설계할 때 남편은 고민이 많았대요. 특히 욕실이 걱정이었죠. 나이 들면 욕실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흔히 보던 거랑은 좀 다르게 생겼네요. 그러세요? 예. 그럼 어머님. 여기 앉아서도 하고 여기 예. 앉아서도 하고. 야, 그렇구나. 네. 편리하겠는데요. 서서 그럼 안 해도 되고. 요거 잡고 일어나고. 야, 이거 한번 그러면은 샤워하실 때는 이렇게 서서도 하시고. 네, 이렇게 앉아서도 하고. 되게 우리 옛날 목욕탕처럼. 네.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지금 우리 여기 또 여기 앉아서. 한번 이거. 야, 그러니까 엄청 거기 물 받아가지고 깨얹고 네. 너무 괜찮겠다. 그럼 여기 샴푸 있고 뭐 바디워시 있고. 모든 화장실하고 요 손잡이까지 해가지고 다 어머님, 부모님을 위해서. 우드 타일도 좀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드 타일로 한 겁니다. 네. 그렇네요. 이거를 이렇게 무채색이나 회색으로 했으면 세련되긴 해도 아무래도 좀 따뜻한 느낌 떨어졌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특히나 여기 바가지하고 의자까지 하니까 같은 톤으로. 야, 근데 정말 요 배려는 참 참고할 만한 배려네요. 앉아서도 하실 수 있게. 부모님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욕실만 봐도 알 것 같죠. 자식 생활에 익숙한 어르신들이 편하게 씻을 수 있도록 걸터 앉을 수 있는 선반에 의자까지 준비를 했고요. 일어설 때 미끄러지지 않게 튼튼한 손잡이도 달았답니다. 저기 어르신들 같은 경우 서서 샤워하는 게 힘드시잖아요. 막상 또 이렇게 탕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들이 또 잘 안 쓰세요. 잘 안 쓰시다 보니까 그러면 샤워와 탕의 절충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와이프가 낸 의견이 앉아서 대중목욕탕 같은 시스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수대야도 얹어놓고
앉아서 씻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오래서 있거나 그러면은 뭐 어지러우실 수도 있고 샤워할 때 씻을 때 그 옆에 미끄러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손잡이는 남편이 이제 더 배려해서 선택한 거고.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작게 일어나고도 좋고 이렇게 다들 와서 집들이 할 때 보고 생각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냐고. 저기 부모님하고 사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 욕실 옆에는 부모님의 방. 좌식 생활을 고집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텔레비전도 낮게 설치를 했다네요. 2층은 아들네 가족의 공간인데요. 오, 아담하다. 자작나무로 만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은 세 식구가 오붓하게 일상을 보내는 거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창문 옆에 저거는 혹시 나무로 만든 평상 아닌가요? 이 앞에 특이한 네, 평상을 저희가 네. 이 소파와 TV를 포기하니까 이렇게 이 지금 우리 창문 앞에 일종의 큰 윈도우 시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 평상에 들어와서 야 이걸 뭐라고 가구로 얘기하기엔 참 뭐라고 좀 정의하기가 힘든. 저희 집에서 가장 편한 공간이 이 평상입니다. 앉거나 들어눕거나 뭐 아이가 뭐 여기서 춤을 추진 않지만 뭐 춤을 추고 노래한다거나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공간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앞에 또 이렇게 공부 테이블을 테이블을 하나 놔서 뒤에 또 책장을 놓고. 여기가 그냥 복합 공간처럼 저희가 쓰고 있어요. 1층보다 주방도 좁고 공간이 여유롭지 않지만요. 남편은 평상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왜냐고요? 창가에 앉아서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는 행복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자기야 일로 와봐. 응? 응? 잠깐 일로 와봐. 왜? 여기 눈 오니까 되게 예쁘지 않아? 눈이 와서 더 이쁘다 평소보다. 눈이 펑펑 내리면 좋겠다. 그건 좀 낭만적인 남편과 현실적인 아내가 도란도란 일상을 나누고 추억을 만드는 공간인데요. 평상은 남편의 오랜 꿈이기도 했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주 생활 공간이 그런 마루였거든요. 마루에 앉아서 뭐 다듬이질 하시고, 예, 진짜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소파의 생활보다는 그런 약간 마루, 평상, 마루 그런 공간이 더 저한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남편이 꿈꾸던 집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선택은 거의 80%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했고요. 한 명이 양보할 수 있으면 한 명의 로망이라도 충분히 만족시켜주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런데 부부의 마음이 맞아떨어진 곳이 있다네요. 2층에서도 가장 안쪽 햇빛이 잘 드는 딸아이 방인데요. 어머나, 이 아침은 보이시나요? 동화에 나오는 공주의 성을 똑 닮았죠? 야 근데 딸방이 정말 무슨 집안의 집처럼 작은 성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치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이게 벽에 뭐 이렇게 같이 방 안에 방처럼 이렇게 구분도 돼 있고요. 딸의 그 방만큼은 좀 특별한 공간으로 꾸미고 싶다. 그래서 공부하는 공간과 침실을 분리하고 다음에 복층으로 만들어서 좀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천장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아지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그 아이가 뭐 여러 가지 상상이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늦은 나이에 얻은 금지옥엽 귀한 외동딸을 위해 상상력을 꽃피울 수 있는 재밌는 방을 만들어주고 싶었답니다. 다락은 딸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데요.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쉴 수 있도록 천창도 큼직하게 냈다네요. 그리고 여기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부모 창고로 사용하는 또 하나의 다락이 나오고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은 다시 딸의 방으로 이어지는군요. 어머, 꼭 숨바꼭질 하는 것 같죠? 아이 친구들 가끔 놀러 오면은 전에 생일 파티 했을 때도 그랬는데 막 돌면서 막 숨바꼭질하고 막 뛰어놀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만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저희 어디로 가나요? 저희 안방으로. 이제 드디어. 야, 안방이 좀 외진데 있는데요? 네. 안방은 소박합니다. 부모님과 딸아이의 공간을 신경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은 뒷전이 됐답니다. 그래도 전혀 섭섭하지 않다는데요. 아니, 선생님 댁에 특히 2층 부분이 이렇게 기역자잖아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평면이. 그랬을 때 이 안방이 가장 코너에 위치해 있어요. 네.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수납장으로도 많이 네, 쓰거든요. 야, 근데 의외로 안방을 만드셨네요. 네. 사실상 이제 잠만 자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다른 공간에 비해서 최대한 크기도 좀 줄이고 네. 힘도 많이 빼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신경을 덜 쓴 공간입니다. 안방이 소박한 대신 욕실을 만들 때 멋을 좀 냈다는군요. 이쁘다, 타일. 톡톡 튀는 색감의 타일로 산뜻한 느낌을 살리면서 공간도 구분을 했죠. 마음에 드는 타일을 찾기 위해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지 모른다네요. 이렇게 정성 들여 지은 집에서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바로 이곳.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인터넷으로 인테리어 소품도 주문을 한다는군요. 여기 가족실인가 보네요. 네, 여기 가족을 위한 카페 같은 공간으로 저희가 꾸며봤고요. 네. 음악도 듣고 저기 프로젝터 스크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내리면 영화도 볼 수 있고 프리한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바닥 마감이 좀 독특한데. 이 마감재가 마이크로 시멘트라는 이거를 사용했을 때 바닥 난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로 시멘트는 접착력이 뛰어나서 기존의 바닥 위에도 시공이 가능한데요. 내구성이 뛰어나고 물 청소도 쉬워서 관리하기가 아주 편하다네요. 거기다 무엇보다 시선. 네. 여기서 시선이 참 부러워요. 시선이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뭐 비가 내린다던가 뭐 눈이 온다던가 뭐 이럴 때 여기서 저도 모르게 동영상을 찍게 되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나도 모르게. 네. 저 지금 부럽게 하시려고.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마당. 덕분에 남편은 이 집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마당 가꾸는 거는 남편의 새로운 취미가 됐다죠. 굉장히 본인이 뿌듯해하고 행복해하고 항상 그걸 쳐다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5만 원에 이거 훌륭하지 않나요? 진짜? 저 진짜 5만 원이라니까? 아내는 웃을 일이 많아졌다네요. 남편이 이렇게 엉뚱한 사람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답니다. 내 집을 지었다는 거 자체, 그리고 여기에 온 가족이 함께 산다는 자체가 제가 이룰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꾸며서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행복한 남편을 봤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집에서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하기를 저도 응원할게요.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두 번째 집에서는 어떤 남편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잠옷 궁금한데요. 소장님 발견하셨나요? 이 집인가 보네요.
아, 야. 집은 경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죠. 근데 경계를 만들 때는요, 선택과 분리가 있어요. 분리는 벽이 담당하고 선택은 창이 담당하거든요. 이 집은 창이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거기에 앞부분은 전면 유리를 둬서 그러니까 안에 사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시선을 연결하고, 그래서 이 집에 사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 지내겠다. 집은 주인을 닮는다는 이야기도 있죠. 소장님의 예상이 맞을지 우선 이 집 건축주를 만나서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집이 참 환하고 밝고 첫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떤 분이 사시나 궁금했는데 역시 제 예상에 딱 맞았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선남선녀? 죄송합니다. 집이 정말 환하고 또 유리를 많이 쓰셔가지고 되게 개방적으로 보여요. 주로 안에서 바깥을 볼 때는 많이 오픈되어 있는 거를 되게 원해서 좀 유리를 많이 쓰고 개방감을 많이 줬습니다. 시야는 확보가 되지만 사생활은 어느 정도 차단될 수 있는 그런 걸 원했었어요. 그렇죠. 좀 되게 난제죠, 사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벽에 볼을 만들었답니다. 창문을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서도 외부 시선을 차단해 주거든요. 1층부터 살펴볼까요? 현관이 옆을 차지한 차고 때문에 입구가 좁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유리로 벽을 만든 덕분에 좁거나 답답한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집안이 되게 개방감이 있네요. 들어오자마자 좀 이렇게 환하게 터져 있게 하고 싶었어요. 또 현관 단차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마치 정말 이게 한 공간처럼 쫙 펼쳐지네요. 이것 때문에 손님들 오시면 그냥 모르고 이렇게 들어오실 때도 있으세요. 네. 단차를 줄이고 외부 공간인 차고와 바닥 소재를 통일한 덕분에 집 내부가 더 넓게 보인다네요. 그런데 차고에서 이렇게 가까운데 여기는 뭘 하는 공간이죠? 근데 보통 1층 하면 이렇게 가족실이 주로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좀 뭔가 색다르네요. 여기는 주로 남편이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왜 남자들은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동굴. 엄청 원했어요. 자기만의 공간을. 그리고 뒤는 여기 정말 이게 친구분들 오셨을 때 모이는 공간인가 네네. 봐요. 친구들이 모여있으면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봐요. 손님들 와 있네? 다들 알고요. 네. 아내가 허락해준 이른바 남편 혼자만의 동굴이랍니다. 커다란 통창을 열면 현관을 지나지 않고도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군요. 여기가 설마 유일한 정원인가요? 저희가 맞벌이 부부라서 그 마당이나 그 넓은 잔디 막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사실 없었어요. 작은 화단과 뭐 중정 이런 걸로 대체했습니다. 이 그네는 선생님 타시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작년까지 탔는데요. 그죠?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아이들이 많이 타요. 사이즈가 이게 딱 선생님 사이즈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여기 비 안 내리는 이제 이렇게 캐너피 공간 혹은 이제 캔틸레버 공간이 있어서 잠깐 휴식 취하기도 참 좋고 비 떨어지는 정확한 그곳에만 이렇게 자갈을 지금 콩자갈 같은 거를 깔아 놓으셨네요. 환기를 위해 꼭 필요한 미니 정원인데요. 관리하기가 쉬우면서도 멋스럽게 보이기 위해 흙 대신 자갈을 깔았다네요. 남편의 공간인 1층은 통유리 덕에 길에서도 아주 잘 보인다지요. 덕분에 오가는 손님도 많아졌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집을 막 짓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얼굴을 든 동네 주민인데요. 이제는 이웃 사촌이자 친구라 할 수 있다네요. 집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살게 되면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아니면 뭐 단점들도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설명을 많이 해주셨죠.
마을 일이라든지 그런 일을 제안을 했을 때 같이 잘 동참해주고, 예, 이게 같이 이제 어울리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뭐 더 친해지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동네 형님들과 친해지면서 마당발이 됐다는 남편. 아내는 불만 없을까요? 그 동네 형님들하고 어울리 너무 나가 있으니까 어떨 때는 되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집안에서 뭐 하다가 남편을 급하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필요할 때 뭐 안 열리는 거 따달라고 할 때나 뭐 그런 것들 불러도 없어. 맨날 어디 갔냐, 야 아빠 어디 갔냐 찾아보라, 그러면 밖에 있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제 2층을 둘러볼 차례인데요. 이 계단 뭐예요? 왜 밟아도 돼요? 오. 이 집의 명물 공중계단이랍니다. 이거 간 작은 사람은 발을 딛기도 어려울 것 같죠? 아까 올라보다 보니까 계단이 뭐 하늘에 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요 계단을 이제 처음 디자인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네, 전 거꾸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사실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게 약간 텐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는 아마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 앵커 플레이트라고요. 예, 철판을 이렇게 이미 박아놔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를 끼웠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데, 근데 이거의 훌륭한 점은 시각적으로 정말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살리기 위해 난간 대신 강화 유리로 벽을 만들었죠. 덕분에 집도 더 환해 보이네요. 금으로 만든 조명이 있나 봐요. 이거 사실은 금이 아니라 이제 황동이라는 구리 재질인데요. 그 건축가 분한테 의뢰하기 전에 요거를 미리 구매를 해놨었어요. 집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래서 요거 사진을 딱 들고 가서 저 이 등을 달 거니까 거기에 맞는 집을 설계해 주세요라고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집을 짓겠다고 결정을 한 뒤 아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등을 사는 거였대요. 아내의 전등을 달기 위해 거실의 층고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2016년 그 무렵에 그냥 저희가 동네에 땅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집을 지어서 판매하는 곳을 있으면 구경을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혼자 이 땅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급하게 제가 이 땅을 사버렸죠. 너무 실망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이렇게 봉분이라고 하나요? 이래 봉분? 그럴 수밖에요. 흙더미에 잡초만 무성해서 버려진 땅 같았거든요. 되게 자주 땅을 보러 왔어요. 흙이었을 때 제일 오니까, 사랑한 것 같아, 이 공간을. 하도 자주 오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빠 또 흙 보러 가냐고. 황량하던 흙더미는 어떻게 실망한 아내를 사로잡았을까요? 비밀은 바로 주방에 숨어 있답니다. 식탁을 놓을 공간도 여의치 않았지만은 아내는 이 공간을 주방으로 고집을 했다네요. 저희가 요 정도의 폭이면 되게 좁다고 느끼기가 쉬운데, 여기는 이렇게 아일랜드가 큼에도 불구하고 밖에 창이, 전면 창이 있어서 네, 굉장히 시원하고 오히려 좀 아늑한 느낌까지 들거든요. 요 뷰가 너무 예뻐가지고 꼭 이 공간에다가 주방을 마련하고 싶었어요. 시시각각 달라지는 거리의 풍경에 아내는 흠뻑 빠져들었답니다. 퇴근한 아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이 주방인데요. 잠시지만 느리게 쉬어갈 수 있는 시간. 창밖을 내다보고 있노라면 고단했던 하루도 잊을 수가 있다네요. 걸어다니는 사람들 표정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도 보이고 이 안에 있는 저도 행복하고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집에 살면서 느끼게 됐답니다. 여기가 화장실인가요? 네. 이야.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아내의 취향이 화장실에서도 드러나는데요. 하나로 길게 연결된 상판이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이 상판 하나로 어떻게 이렇게 세면대도 됐다가 또 뭘 올려놓을 수 있는 상판도 됐다가 일체형으로 해야 좀 더 깔끔할 것 같았고요. 이 세면대를 보고 제가 홀딱 반했어요. 청소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사이 뭐 끼는 어떤 때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닦기도 너무 쉽고. 이 집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공간이 욕실인데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사용하기 때문에 청결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싶었답니다. 거실의 뒤쪽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나무로 만든 벽 너머에는 아늑한 평상이 하나 있네요. 야 근데 여기 벌 받는 공간인가 봐요. 명상해야 하는 뭐 그런 실제로 명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네. 집사람이 최근에 명상에 좀 빠져가지고. 네, 사실 손님들 오면은 따로 물 게스트룸이 필요했는데 한 공간을 딱 빼기에는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평소에는 거실처럼 저희가 이렇게 연결돼서 사용하다가 게스트분들이 오셨을 때는 좀 아늑하게 문을 닫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따로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문만 닫아주면 손님들이 묵어갈 수 있는 방도 되고요. 가족들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활용할 때도 많다네요. 선생님 댁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타일 마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바닥만 이렇게 나무로 돼 있으니까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타일에 사실 매트 깔아봤자 따뜻한 느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마루로. 그래서 집사람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세 명이서 여기서 잘 누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창이 정말 독특해요. 이렇게 일부러 막고 이쪽을 열어주니까 세상을 달리 보는 거죠. 네, 맞아요. 누웠을 때 이렇게 바로 길이 보이고 하는 느낌이 약간 캠핑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어둑어둑 해가 질 무렵이면 다 같이 엎드려 창밖을 내다보는 게 가족들의 새로운 즐거움이랍니다. 저 집 지붕에 눈 쌓인 거 너무 예쁘지 않아? 엄마 근데 저기 고드름 맺혔어. 그래. 나 저 하나 따고 싶어. 그지? 엄마 옛날에 어렸을 때 저런 거 따가지고 입에다가 넣고 물고 다녔어. 이야기거리가 많아진 덕분일까요? 아이들과도 더 친해졌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었답니다. 집에 있으면 그냥 좋아요. 집이 편안해. 그래서- 그런 말은 여기 이사오고 주택으로 이사오고 나서 집에 있으면 좋아요라는 말은 여기 이사오고 나서 처음 들었어요. 1층에서 마시는 커피와 2층에서 마시는 커피와 옥상에서 마시는 커피가 맛이 다 달라요. 나는 브랜드마다 맛이 틀리던데. 그래서 그 위치의 이 로케이션, 어떤 위치에마다 느끼는 약간, 감정이 달라지다 보니까 느낌이 틀린 거지. 그냥 다 좋아요. 3층에는 방이 모여 있다네요. 우선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부터 들여다볼까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오르면 바로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세상에 벽이 다 유리입니다. 야 이게 안방이잖아요. 근데 온통 유리로 돼 있어서 두 분의 침실은 사생활이 없네요. 설계할 때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방에 문이 없으니까 이게 방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부부가 잠만 잤기 때문에 크게 할애를 할 수가 없는 공간이었는데 또 벽을 또 막고 이러면 더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아이들이 이제 거실에서 생활하는 것도 다 보이고 저는 나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조금 아늑함을 위해서 밤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커튼을 달았는데 커튼이 시스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는 거라서 가린 듯 안 가린 듯. 커튼으로 이거를 네, 이렇게 싹 실수로 칠 수가-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진짜 친화 만화 같이 시스루군요. 이게 바깥에가 살짝 보이는데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아늑하더라고요. 어디 다시 한번 볼까요? 실루엣만 살짝 비추는 정도니 불편하지는 않겠네요. 약간 평상처럼 하고 매트리스만 올려놓으니까 좀 편리도 하고 야 여러모로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매트리스만 놓고 사용해보자 했는데 미니멀해서 저는 만족하고 저희 남편도 쿠션감이 좋아서 좋대요. 네, 좋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이거는 시청자분들한테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또 따뜻하고 느낌이. 온돌의 따뜻함과 침대의 편리함을 두루 느낄 수 있다네요. 옷을 갈아입기 편하도록 안방 옆에 드레스룸을 배치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세탁기 아닌가요? 새벽에 들어오고 바쁘고 그런데 막 빨래하러 빨랫감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빨래 돌리고 이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빨리빨리 빨래하고 빨리빨리 다시 입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게 되게 중요했었고 그게 좀 생각보다 되게 큰 집안일 중에 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안방의 맞은편에는 딸의 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아주 화사하고 아늑하네요. 그리고 복도의 끝에는 개구쟁이 아들이 사용하는 방이 있답니다. 오른쪽 벽이 원래는 유리였었어요. 전체가 다 유리벽으로 될 뻔한 거예요. 꺼리낌 없는 안방의 유리벽처럼 하마터면 딸의 방 벽도 유리가 될 뻔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그거는 사실 아이들도 사춘기가 올 거고 그거 다시 공사할 거냐 막아달라면 어떻게 막을 거냐 이렇게 엄청나게 제가 반대를 해서 요것만 벽으로 사실 유리에서 벽으로 바뀐 거예요. 아이들의 방 사이에는 중간지대처럼 욕실이 놓여 있는데요. 세면대가 2개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아드님 방. 네. 두 사람이 사이좋게 써라. 네. 가운데. 딸하고 아들인데 네. 같이 쓰게 만들었어요. 잠깐만요. 남매가 같이 사용하는데 욕실 안도 유리로 만들었다고요? 처음에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쪽 방에 문을 달았답니다. 옥상은 남편이 가장 애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네요. 와, 뷰가 정말 동네 전망대예요. 네 맞습니다. 야, 뷰가 좋아서 저녁 때 자주 올라와서 달빛도 좀 보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밤사이 내린 눈이 서벅하게 쌓여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선생님 댁은 아래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유리 난간들도 계속 있고 하다 보니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다음에 저분 만나면은 인사 한번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좀 하게 되지 않나. 마당에 있다가도 인사 좀 하고요. 앞에 뭐 있다가도 인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워낙 또 성격 좋으시고 하시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So starting right now, girl, tell me everything you need. I just want 남편의 동네 친구가 늘어난 만큼 아내도 남편에게 궁금한 게 많아졌답니다. 맛있나요? 자기 어제가 밤에 응. 여기 2층에 있었는데 자기 나갔다 왔어? 형님들이랑 8시 20분에 커피 마시러 가지고 끝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 응? 무슨 주제로 대화를 해? 남자들끼리 뭐 할 말이 이렇게 많아? 없어. 뭐 없는데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뭔가 얘기가 나와. 누군가가 화두를 던지면 동네 얘기? 집 얘기? 뭐 이거저거 다 하지. 남자들만의 얘기를 어찌 알겠습니까만 수다쟁이가 된 남편이 신기하다는데요. 예전에는 아파트 살 때는 바깥에 크게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집에 있는데 잠깐 나가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먹고 올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런 게 생긴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깥으로 쉽게 나갈 수 있으니까 뭐 1m만 나가도 이제 바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더 편해졌죠. 그게 더 편해지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이 집에서 느꼈던 이 좋은 기운 때문에 더 좀 바뀐 것 같아요. 나름의 작은 공간들을 활용하면서 힐링을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살아야죠. 그런 계획입니다. 집이 바뀌면 삶의 방식도 달라지기 마련이지요.
집을 지으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행복을 발견한 남편. 오래오래 가족과 함께 그 행복 나누기를 바랄게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같이 행복을 나눴으면 좋겠다. 저희가 처음에 원했던 대로 또 오고 싶은 그런 집이 됐다면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편하게 가는 공용의 아지트가 하나 있어요. 너무 좋겠다. 내 돈 들여서 짓는 내 집인데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시간.